정치 구구단 정태근 전 의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와 국방부 다른 부대 사이에 오갔던 모든 문건 제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지시를 내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사안이 위중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다. 윤철원 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이제 별도의 그 검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 자체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 뭐가 석연치 않게 지금 해명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수준 이상으로 청와대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태근 전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본질적으로 아주 엄중한 문제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가 검찰도 통상 기소할 때 막 시끄러운데 판결 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모르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아주 정권 초에 사드 이제 한 세트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있었대더라. 그때 또 한민구 장관은 무슨 소리냐. 내가 NSC에 이야기했는데 그때도 문서로 전달했니 구두로 했니라고 했다가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또 엄중하게 하라고 지시하셨어요. 근데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정부에서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 가지고 밝혀야 되고 만약에 좀 애매하고 현 정부까지 엮여가지고 크게 이게 처벌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됐다면은 그 정리가 된 거는 정리가 된 대로 밝혀야 된다. 전 그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 인식 대단히 엄중하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무사의 관련 문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윤태곤 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수사단의 수사 결과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있는 그대로 알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문희상 국회의장 사실상 오늘부터 첫 의장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상견례였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상견례하고 2일 좀 하는 국회 좀 해보자. 여기 계신 대표 한 분 한 분이 이런 시대적 소명감에 차서 국회를 제대로 반듯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줘야 된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국회 상일 거다. 어쨌거나 국회가 국정에 앞장서서 협치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로 여기 계신 네 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어주지 않고 그렇게 해가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문희상 의장님 오늘 첫 상견례에 시간에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너무나 중요한 요청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 다시 포즈 잡겠습니다. 조금 언론인들 좀 오셔야 될 거예요. 예, 요즘 자유한국당 사정이 조금 내부적으로 어지럽다 보니까는 또 저런 일도 있었군요. 처음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사진 찍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뒤늦게 도착해서 또 사진 찍고 말이죠. 빨리 왔었어야죠. 그 의원들한테 양해를 잠깐 구하고 그래도 첫 상견례니까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해서 인사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늦게라도 와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취재진에게 양해를 구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문희상 의장은 포청천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정말 이미지가 포청천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장비인데 머리는 제갈 공명이다. 이제 그런 속은 조조다 이런 별명도 있으시고 의장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상반기 안 되고 하반기에 됐는데 기대가 큽니다. 문희상 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지금 지도부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부의장들도 이제 이주영, 주승용 부의장, 그리고 유인태, 뒤에 우리 이야기하겠지만 유인태 사무총장, 박수현 비서실장, 또 언론인 출신 이계성 국회 대변인까지
이분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합리적이다라는 평을 뭐 자기 동네에서도 그렇고 남들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예, 그 기대 결과적으로 국회 운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다라는 아마 그 기대를 윤태호 실장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비상대책위원장 전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기억나는 거는 새정치민주연합 창당되고 1년 만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상당히 많은 곳에 있었는데 참패를 하고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문희상 의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던 시점인데 저는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버릇없는 초재선들 반드시 내가 이번에 손보겠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초재선들의 목소리가 좀 무그러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완강하고 결코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눈치를 본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문희상 의장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워낙에 정치 경력이 많고 또 여권 중심에서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든 분이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사람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가져왔고 뭐랄까 절대로 만만하거나 이런 분이 아닌 거죠. 앞으로 이제 전 그래서 또 흥미를 두고 보고 있는 게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이제 문희상 의장과의 관계가 어떨 것이냐. 과거에도 보면은 여당 원내대표들이 아니 의장은 좀 우리 편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드러내고 의장은 또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대놓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뭐 충돌들도 일어나고 했는데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혈질이고요. 그런 거가 좀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정세훈 의원님이 18대 국회에서 활동하셨죠? 18대 국회 때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장, 국회 부의장을 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선출되고 직후에 우리 이번에 국회가 첫 번째도 협치, 두 번째도 협치, 세 번째도 협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그 수락연설이 명분이었어요. 예. 민생 문제를 중심에 놓고 풀어가는 게 이번 국회의 책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것 중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00년대 이후에 여러 국회의장님 다 훌륭하신 의장님이셨습니다만 이번에 수도권 출신 의장님이 두 번째입니다. 옛날에 임채정 의장님이 한 번 계셨고 수도권 대부분은 다 영남이나 호남에서 다선을 하신 다음에 의장님이 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협치라는 거에 대해서 보다 더 남다른 생각을 가지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유인태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희상 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낙선을 하고 당선되고 당선을 반복했던 분들이고 유인태 의원님은 사실은 당선보다도 낙선을 더 많이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치를 배우고 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후배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진짜 이 고수 반열에 있는 그러니까 그냥 선배가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고 상의하고 또는 얘기를 들어야 될 이런 수준의 정치인이라는 거죠. 고수는 정말 고수다워야겠죠. 고수들이 이른바 드림팀을 꾸린 것 같다는 평가를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20대 국회 후반기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의 국회는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협치가 이루어지고 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바로 얼마 전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셔서 고수의 일침을 전해주셨는데 이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뒤로 문희상 당시 참여정부 초대 비서실장, 유인태 당시 정무수석의 모습은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모습도 잠깐 보였고 서가번 전 의원도 보였어요.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호흡을 맞췄었죠? 네, 지금 저기 나오네요. 문희상 비서실장 뒤에 유인태 정무수석. 문희상 비서실장이 얼굴이 좀 커서 유인태 정무수석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는데 저때 기억합니까? 예, 저도 이제 기자 시절에 제 취재원이기도 했는데 할 말은 하고 또 남을 이제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장점들을 가진 분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인태 이제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자기가 정무수석 돼 보니까 과거의 정무수석들하고 달라져가지고 정치 문화가 저때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히 돈 문제,
돈도 없고 야당 의원들 뭐 밥 사줄 돈도 없고 기자들 밥 사줄 돈도 없고 죽을 지경이었다 이랬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특활비가 제일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인태 사무총장에게는 또 그런 부분에서 내피판 살림을 살아봤던 분이기 때문에요. 이 변화하는 환경을 한번 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유인태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 민정수석 당시 15년 전인데 정말 다들 많이 젊어 보입니다. 예, 15년 전인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15년 전 참여정부의 초대 비서실장, 유인태 초대 정무수석, 지금 기자실 아마 찾은 모습인가요? 예, 기자실 찾았는데 저때 저는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당시 참여정부 초대, 그러니까 인수위의 대변인이었습니다. 문희상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임명한다. 이 기사를 조선일보가 특종 보도를 했어요. 일면 톱으로. 그리고 그날 인수위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낙연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사과를 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특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그 당시 상황이 아무래도 조선일보와 참여정부가 좀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 기사, 특종 기사가 조선일보가 했다는 데 대해서 이낙연, 지금은 국무총리고 당시 인수위 대변인이 사과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납니다. 근데 저기서 2003년도부터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마 이제 문희상 의장과 유인태 의원 관계는 사실은 학생운동 시절부터 있어 왔고,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1988년도에 소위 이제 그 후보 단일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문희상 87년이죠. 87년도. 네. 그때 이제 문희상 의장님은 동교동계의 참모였고 유인태 의원은 후보 단일화를 그 제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굉장히 오래된 관계입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근데 이번에 말이죠, 정태훈 의원님,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수락 연설에서 왜 개헌 문제가 빠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수락 연설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개헌 얘기를 언급을 안 했어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개헌 국회의장을 자임했었는데 이번에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오히려 언급하시는 것보다 뒤에서 충분히 작업을 해놓고,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이제 유인태 의원님하고도 이제 사석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 정도 충분히 물을 익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추진하지, 말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뭔가 일정을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개헌 문제, 그리고 뭐 이것과 연동되지만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의 문제는 아마 이 20대 국회 후반기에 상당히 일관되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주 좀 치밀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개헌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약속한 것처럼 올 하반기에 개헌하자. 그런데 왜 민주당은 조용하냐, 잠잠하냐. 우리는 개헌할 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개헌의 공은 이제 여당에 넘어간 셈인가요? 그렇죠. 제가 뭐 문희상 의장이나 유인태 사무총장하고 이 문제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봤지만은 이 두 분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쪽이 정략적 수가 뻔한 거는 보이지만 그럴수록 이제 끌어안을 수 있다. 그것도 기회로 삼아야 된다.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인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여권하고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태근 의원님 생각하고 비슷한 게요. 문희상 의장이 오늘 만약에 그 개헌 부분을 강조했다면은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할 것이고, 뭐 청와대는 아무 말 없는데 국회에서 먼저 치고 나가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뭔가 약간의 긴장감이나 갈등 국면이 조성될 수 있는 거, 이걸 피하는 게 맞다. 조용히 청와대나 여권의 뭔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예,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자막에 나갔습니다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지방선거 때 충남지사로 나가려고 하다가 아마도 여러 스캔들 때문에 출마 의사를 접었었는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지금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게 지난 2016년입니다. 2년 전입니다. 그 당시 마지막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시절의 국회는 과연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 과연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는 의미에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의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국회 본회의장 연설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바라는데 우리 당에 아무도 없네. 예? 네, 또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요. 제가 제 19대 국회 들어서 이 본회의장 발언대 처음 쓰자 아마 제 삶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예, 이 자리에 서는 게. 오늘 저 공직선거법이 이제 좀 있으면 아마 통과가 될 텐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민의가 제대로 반영 안 된 이런 선거 제도 가지고 아무리 여기 아마 초선 의원님들 중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분들도 이 국회 와서 4년만 지내면 다 죄인이 되는 이 잘못된 풍토, 이렇게 정치 혐오가 이렇게 심해질 경우 전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나라 앞날, 이 민족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제 못 들어오지만 그 20대 여기 앉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실 텐데 정말로 20대 국회에서는 그 좀 제대로 된 선거 제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에 20대 들어올 사람이 하나도 없나 봐요. 아무도 안 듣는 거 보니까. 제가 17대 국회에 1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사형제 폐지 법안을 냈는데 법사위에서 그냥 계류 중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또 여야 의원 172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4월에라도 이 법사위에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인태 의원, 앞서옵니다. 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지막 연설을 마치고 돌아가는 유인태 의원과 악수 한번 합시다라고 청하는 모습까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선거구 재개편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의 소신인데 이 부분도 여야가 반드시 이번에 개헌 문제와 함께 관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나타내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문희상 국회의장 원래 소속은 더불어민주당, 지금의 여당 소속이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 신분이 됐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아직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나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불출마 선언은 나오고 있죠. 전해철 의원은 그렇죠. 불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예, 물론 뭐 유력한 사람 중에 김진표 의원 같은 거에 출마를 선언했는데 김진표 의원. 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개각도 코앞이고 청와대도 수석급은 바꿨지만은 비서관급에 대해서 체계를 조금 바꾼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서관 및 행정관급 인사가 있을 것이고 여권에 말하자면 전반적인 인적 재구성의 지금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맞춰져 있는 거. 그래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두고 봐야 아는 겁니다만은 입값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시점이 이번 주 안에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죠. 예, 후보 등록이 이제 이번 주 후반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보면 여당의 전당대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여당의 유력한 후보들로 거론되는 분들은 왜 아직도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지, 어떤 청와대와의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청와대와의 관계가 있겠죠. 근데 저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집권당은 청와대와 더불어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지만 실질의 활동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정을 잘 끌어감과 동시에 또 행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특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번 대선을 승리한 이후에 다음 대선까지를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 민주주의의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리더십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국정에 성과를 내는 이런 차원에서 좀 당대표가 고려해야 될 텐데, 그 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후보를 좀 정리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러다가 결국은 그 부엉이 모임 문제가 나오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박범계 의원 얘기 출마 선언했지요. 김시부 의원 출마 선언하니까 이제는 각자 알아서 가는구나. 또 이런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집권당 스스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보다도 좀 집단적인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은 되고 있는데 현직 장관이어서 아주 홀가분하게 출마 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각과 맞물려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부겸 장관이 대표 경선에 출마할 수 있으려면 개각이 후보 등록 이전, 이번 주 초반, 중반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김부겸 장관의 출마는 없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전 참 일이 꼬였다고 생각되는 게 아주 초반에 이게 이야기가 나올 때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부겸 장관 찾아가서 출마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도 하고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근데 청와대가 내 보내줘야지 너 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여권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또 본인이 사과하고 지금 아주 조용하단 말입니다. 이게 왜 꼬였냐면은 이렇게 되면요. 김부겸 장관도 문제고 청와대도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김부겸 장관이 결국 못 나오면 대통령이 나가지 말아가고 해서 안 나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고 나가면은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좀 처음에 스텝을 잘못 밟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김부겸 장관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높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고 안 나가고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좀 지금은 이 문제를 자기의 언어로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또 장관이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요. 임명권자가 있는데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어렵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도 더 나가지 말 것을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지금 그 주요 국정 과제를 놓고 혼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저임금 논란도 벌어지고 있고 오늘 지금 오후에 제가 알기로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은 크게 봤을 때 이 정부의 정책 기조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름도 잘 기억하기 어려운 장관들이 많이 있는 조건 속에서 이번에 뭔가 국정의 분위기들을 전환시킨다라는 것들을 대통령께서 이번 주에 보여주시고 그러면 아마 시그널이라 어떤 암시를 준다기보다도 당에서도 뭔가 보다 더 생산적이고 국회를 잘 이끌어가긴 차원에서 대표 문제를 고민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개각을 하고 거기에 연동돼서 김부겸 장관이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당대표로 오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 좀 고려하고 있을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 해봅니다. 네, 이낙연 총리의 당대표 경선 출마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치적 상상력의 영역에 아주 속한 것 같은데. 동의하는 건요. 전당대회는 8월 말이기 때문에 치열한 이제 최고위원 대표급들이 토론과 논쟁이 있겠지만은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여권의 인적 재구성 기간인데 그냥 좀 빨리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신발끈에 다시 묶고 재정비를 한다라는 신호를 보일 수 있는 또 여름 휴가 되기 직전에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장관의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 친노의 좌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해찬 의원이 과연 출마를 할지 이런 부분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이번 주 안에 다 결론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당대회에 나설 후보들의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든 결론이 다 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쯤이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이 되면 내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자유한국당 내부가 요즘 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데 자유한국당 소속의 한 전직 의원이 이런 와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자유한국당에서 오래 일한 당뇨들 상당히 슬퍼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올해 50살의 서영교 전 의원 혈액암으로 투병하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영교 전 의원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태근 의원? 그럼요. 예.
제 기억엔 신한국당 당뇨로 아마 처음에 정치권에 들어왔을 그러니까 거예요. 신한국당 사무처 일기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면 그 전에 이제 민정당 때 공천했던 사람도 있고 민자당 때 공채 출신이 있는데 신한국당에 처음으로 공채 출신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인품도 좋고 또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사무처에 오래 있으면서 이 기획이나 실무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런 이제 의원으로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혈액암으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원내 부대표 김무성 전 대표의 정치적 아들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고 또 지역구도 물려받았고요. 상당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품격 있는 보수에 참 어울리는 그리고 앞으로 성장했더라면은 그 보수 진영을 이끌 만한 잠재력이 있었던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이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당뇨 출신이고 같은 부산 지역구고 정말 어제 그 문상을 갔었는데 상당히 슬프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우리 윤태곤 시장 기억이 있습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저보다 이제 약간 연배가 위인데 당직자 출신으로도 합리적이었고 좀 또 부산에서는 좀 기대를 모았던 게 뭔가 좀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피 그리고 완전히 정치권을 모르는 외부 인사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기대를 모았는데 좀 많이 아쉽게 됐네요. 특히 작년에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무감사를 이제 강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직을 맡은 사무부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다가 사퇴한 경우죠. 예, 저렇게 건강하던 서영교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났으면 내일이 발인입니다. 서영교 전 의원을 친구로 기억하는 많은 자유한국당 안팎의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영교 전 의원 기억하면서 김민기 씨의 친구라는 노래를 나지막히 들려드렸습니다. 서영교 전 의원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간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